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시나브로라는 1인 출판사에서 팔순 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진보와 보수, 성장과 분배, 환율과 물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띄어쓰기를 할 줄 모르고 받침을 쓸 줄 모르는 엄마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진보적 자녀와 보수적 부모의 대화를 위한 책입니다. 팔순 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 저자 황인철.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예, 저는 진도 현장에 나와 있는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진도 팽목항에서 진도 동거차도로 향하는 약 3시간 여정의 배 위에 올라 있는데요. 동거차도는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섬입니다. 제가 지금 배 안에서 우연히 세월호 유가족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 옆에는 지금 단원고 문지성 양의 아버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일로 이렇게 배에 오르셨나요? 지금 대략 한 8, 9번째 네네. 들어가는데 아이들 보고 싶어서 가는 거죠, 뭐. 네. 이제 제가 알기로 내일부터 이제 이곳 해역에 이제 풍랑주의보 해가지고 네. 한 금요일, 짧게는 금요일, 길게는 뭐 일요일까지 배가 못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네. 뭐 어떻게 그걸 아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다 사전에 알고 또 각오를 하고 들어. 오랫동안 머무시는. 더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이라도 그거는 아이들이 나를 붙잡는 거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날 더 보고 싶으면 당연히 더 있어야 되죠. 근데 제가 이제 날씨 예보를 보니까 이게 바람도 있지만 기온도 뚝 떨어지고 네. 눈도 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네. 그런 것들 좀 걱정 안 되십니까? 새해 아침에 뭐 방송 기상청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아마 산 위에서 세월호를 바라보게 되면 바닷바람과 그 높은 지대의 바람이면 체감 온도는 아마 상당하겠죠. 네. 그렇지만 바다에 잠들어 있는 아이들 그 추위만큼 됐습니까? 동거차도에서 사고 현장을 바라보려면 동거차도에 있는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네네. 그것은 정말 어떻게 그러면 숙박은이나 어디에 텐트를 치는 거예요? 예, 텐트 조그만 거 두 사람이 겨우 이제 앉아 있을 정도의 작은 텐트를 해서 정부가 포기한 수색 중단은 곧 포기잖아요. 다 포기해도 저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지켜보기도 해야 되고. 이제 어쨌든 2015년 해를 넘겨버렸습니다. 4월 16일에 일어난 일이 해를 넘겨버렸는데
60일째가 다 돼가는 현 시점. 새해를 맞아서 지금 사고 현장에 가시는 건데 따님 생각 절실하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사막에 가도 안 죽을 자신 있어요. 눈물은 그렇게 흘려도 끊임없이 나와서 사막에 가도 그 눈물로 충분히 목말라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답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 아버님 지금 이제 카메라 장비를 옆에 이렇게 두고 갖고 다니시는데 예. 제가 알기로 그 416 TV라고 예. 유가족 분들이 직접 진행하는 이제 방송 예. 이렇게 주도해서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416 TV. 예, 뭐 이렇게 방송까지는 너무 거창하고 네. 몸부림으로 좀 봐주셨으면 네. 예. 하도 언론들이 네. 잘났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방송이 없어서 네. 이렇게 저희들 유가족이 직접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가장 먼저 우리 대통령은 아마 1월 1일이 되면 아마 현충원을 가시겠죠. 저희는 당연히 잠들어 있는 이 바다를 찾아와야 맞는 거고, 저도 또한 현충원을 가고 싶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이 팽목항과 이 세월호가 잠들어 있는 맹골 수도에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11월이었죠. 11월 중순쯤에 실종자 가족분들이 수색 중단을 요청하시면서 인양을 이제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정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죠. 네네. 그게 이제 항상 이제 언론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수색 중단을 요청했다. 이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수색 중단을 그 전에 굉장히 어렵고 날씨도 추워지고 파도도 세지고 작업할 수 있는 날짜는 줄어진다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인양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수색 중단을 원해서 수색 중단을 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못하겠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바다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인양도 수색의 한 방법인 거잖아요. 인양 또한 수색의 방법이고 배를 전체를 다 안 올려도 그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남아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 남의 나라 땅, 남의 나라 바다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적어도 다 뼈조각 살조각을 다 찾아오는 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은 자기 국민을 다 데려오는데 내 나라 내 땅 내 바다에 있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꽃들,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든 것을 포기를 한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사람으로 할 짓이 아니죠. 네. 지금 꾸려진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해왔던 게 저희들로서는 너무 당연한 그런 수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뻔한 거지. 진상을 밝히는데 그 밝히는 거를 한쪽에서는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게 막는 선수들을 내세운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일간베스트 저장소라는 곳에 세월호 유족을 폄하하고 비하한 글들을 퍼나르신 분들도 지금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참 답답하신 마음이 드시게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분들 많이 배우신 양반들일 거예요. 근데 제가 국회에 가가지고 한 14, 15일 내가 맞닥뜨려 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있었던 우리들이 바보였지. 국민이 정말 불쌍한 거였지. 제가 맞닥뜨려 보니까 우리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사회, 경제, 문화 전체 다 그래. 정치만 빼고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전문가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더라, 이런 얘기. 결론은 그겁니다. 아버님 지금 제가 그 진도 현장에 나와서 취재를 하면서도 그
그 416TV 아까 말씀드린 416TV 카메라 드시고 이렇게 돌아다니신 모습을 자주 봤었는데 어째 많이 좀 얼굴이 지금 많이 야이신 모습이고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수척해지신 것 같은데 좀 어제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원래 늘 말랐어요. 뭐 아무래도 수축해지죠. 4개월 만에 운동화 새로 사는 운동화가 옆구리가 다 터져서 이제 여기 내려오면서 이제 신발도 이제 속에 이제 털 달린 것도 장만을 하고 해서 항상 같이 다니시던 그 박보나 씨죠? 예 성호 네, 5반 박성호 성호 군의 누나 누나 큰 누나 그분은 지금 오늘 못 오신 거예요? 예 우리 어떻게 보나는 제가 항상 부를 때 보나 마나 박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못 왔다고. 몸이 한 일주일 전부터 아팠어요. 근데 뭐 많이 미안하지 내가 한 번도 그렇게 대놓고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가니까 우리 옛날에 그 코미디언 중에 보면 남철 남성남씨인가 아주 그 명콤비였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오늘 혼자 이렇게 가니까 갑자기 그분들 생각이 나면서 아 이렇게 짝이 없어서 조금 허전하네요. 예, 지금 이제 약 1시간 정도 더 가면 지금 한 2시간 정도 달려왔고요. 1시간 정도 더 배를 타고 가면 동거차도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눈앞에는 지금 오늘 좀 날씨가 괜찮아서 햇살이 비치고 있고 배가 지나간 자리에 물살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요. 아버님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텐트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너무 추우니까 어떻게든 뭐 민박을 하시든 뭐 하시든 해가지고 이렇게 몸 건강히 오랫동안 싸우실 수 있도록 건강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어쨌든 따님이 가장 생각나실 텐데 2015년 이제 새해를 맞아가지고 따님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제 딸이 아니고 우리의 아들, 딸입니다. 그 우리의 아들, 딸 속에 내 아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지금은 별이 되어서 하늘에서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지만 세월호가 제대로 떠올라서 제대로 진실이 밝혀지면 그 아이들이 안전한 꽃으로 반드시 이 땅에 피어나기 때문에 죽은 아이들이 아니고 잠시 숨고르게 하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이 나라에 살아야 하는 이유를 그 아이들이 반드시 지켜내리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네, 오늘 아버님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못하고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기자시니까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이따 동거차도 들어가서 같이 사고 현장에서 또 같이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1년이
지금 여기는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입니다. 진도 팽목항으로부터 약 2시간 떨어져 있고요. 가장 가까운 섬 동거차도에서 어선을 빌려 타고 10분을 달려 침몰 사고 현장에 와 있습니다. 제 눈앞에는 여기가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인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망망대해인데요. 눈앞에 노란색 구표 하나만이 여기가 세월호가 침몰한 곳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인 생업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어선을 이렇게 빌려주셔가지고 같이 사고 해역으로 온 동거차도 주민 조광원 씨가 제 옆에 와 계시는데요.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이 지점이 동거차도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온 지점인가요? 남남서. 네네. 그러니까 남남서 쪽으로 동거차 이쪽으로 한 1.6km 네. 지점입니다. 여기 보면은 앞에 뭐 여러 평소 어업을 위한 장비들 예. 모여져 있는데 지금 여기에 그러면 직접 뭐 그 당시에 그 배에 조난돼 있던 학생들이나 그 배에 타 있던 분들을 지금 이 배에 직접 태우신 거잖아요. 이 배가 좀 이게 보면은 좀 크지 않아요. 커서 그때 당시 거기는 이 기동력이 암만 해도 저희들은 느리거든요. 그래서 거기 해경 보드 네. 그리고 선액이라고 조그만 그 배들이 그 선액이 세월호 그거는 선액이라고 1톤짜리 1톤 미만 그 스피드가 이 기동력이 좋은 그런 배들을 거기 세월호에 해서 거기 나오는 선은 그 실종 그 구조자들을 구조를 했었고 저희들은 배가 크다 보니까 거기를 접안을 못하고 그 주위에서 혹시 물에 빠진 이는 그 구조자들을 건진다고 그 주위에서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이 배로는 아쉽게도 한 명도 구조자들을 이 배에다 태우지를 못했었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동거차도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상당히 많은 어민분들이 예. 직접 사고 현장에 가가지고 구해 오셨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보도를 하고 보니까 그 어민분들이 구해서 건져온 것 외에는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지금 그랬어요. 제가 그 세월호가 이렇게 반열을 했다가 완전히 침몰될 때 네. 그때까지 여기서 있었는데 네, 사고 현장에. 예, 사고 현장에 있었는데 이제 그때 세월호가 완전히 해갖고 바다 이렇게 앞에 선수만 좀 나와 있게 네.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물속에서 나오는 사람은 3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 배로 건져 올리고 보니까 그건 해경이었어. 해경 배에 올라탔던 해경들이 이제 물에서 했지. 그래서 이제 전혀 해경들이 그 안에 들어가갖고는 우리들은 그 들어가 있어갖고 혹시나 해경들이 이제 또 들어가 있어갖고 여하튼 실종이 됐다면은 보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 예.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아마 그 지 체계가 네. 이렇게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 특별 나와갖고 이렇게 지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우리들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배에 올라 그렇게 했었더라면은 망치들 갖고 쇠 망치 갖고 유리창을 깨서 한 사람도 그 안에 이 유리창을 보고 이렇게 있었던 그 실종자들 한 사람도 구조를 했을 텐데 우리들도 해경들만 믿고 한 것이 참 천추의 한이 되고 지금 참 두고두고 여하튼 이 갈 때마다 그러고 이렇게 무슨 일이 있고 올 때마다 참 그게 가슴에 한이 되어가지고 참 잠을 못 이루고 제가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구조 당국자도 아니시고 정부 관계자도 아니신 일반 어민분께서도 당시 해경의 문제 그리고 컨트롤 타워가 없었던 문제 이렇게 명확히 현장에서 파악하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 현장에 나와 있던 정부 관계자나 해경들은 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지금 여기 어민분의 증언이고요. 그렇죠. 그래도 여기 몰랐는데 유가족들이 여기 갖고 지금 저기 있잖아요. 그 앞에도 저기서 동거차 뒤편. 예, 뒤편 저기서 텐트를 쳐놓고 잠을 잤다. 우리들은 전혀 몰랐지. 그래갖고 누군가 산 약초 캐러 온 사람인가 하고 이장에 가보니까 가서 물어보니까 유가족이라고. 그래서 저렇지 그냥 뭐 역서 잠을 쓰겠냐고 이제 집으로 모셔다가 집에서 이제
주무시고 밥 식사해서 보내고. 이곳에 계시면 많이 유가족분들한테 많이 힘이 돼주시고 계시고. 아이고 저희들이 뭔 힘이 참 이렇게 가까운 거리 있으면서도 좀 더 빨리 저 어디하고 학교도 이 구조도 못한 것이 참 참치하는 것 같은데. 그 사고 이후에 좀 생업에도 좀 어려움을 겪으시고. 전혀 지금 저희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죽었는데 네. 우리 뭐 그 1년 못 벌어서 어쩌겠느냐. 네. 생업을 전부 저 앞에 저것들이 지금 양식 미역인데 중단하고 이제 구조 활동에 이제 몰두를 했었는데 이제 또 이게 시간이 가다 보면 지나니까 이게 이제 수시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름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못해 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정부에서 그때 당시에는 총리님도 오시고 해수장관도 오셔갖고 걱정 마라. 진도는 대통령도 오셨죠? 이 사고에. 이제 여기 하구행전 오셨죠. 그래갖고 이제 걱정 마라.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를 했으니까 가만히 있어 정부에서 다 해준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전혀 막막하고 이렇게 한 것도 없이. 평소에 생업은 어떤 뭐 이제 미역 양식? 미역 양식하고 이제 6월부터 7월부터 12월까지는 멸치잡이 하는데 이제 전혀 그런 것을 안 했죠.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하세요? 지금 생업? 그래서 이제 전부 이제 할머니들이나 이런 선들 이제 자식들 무태에 있는 자식들이 이제 쌀이라도 이제 팔아서 보내주고 또 저희들은 뭐 하겠습니까? 형제한들이나 또 진짜 수협이나 그런데 그래서 이제 빚내서 내년에 이제 벌어서 또 주마 하고 빚내서 또 생활하고 있는데 뭐 그 생활이겠습니까? 당시 와서 약속했던 총리나 뭐 이런 분들이 좀 야속한 마음도 좀 드시겠어요? 그럼 이제 보니까 지금 야속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지난번에 해수장관 면담도 신청했는데 해수장관이 또 사임이 불고 그러니까 좀 그런 말을 듣고 싶은데 좀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 바람은 그것입니다. 아직까지 실종자 배 바닷속에 있는 그 9분 하루빨리 못해서 부모 가족 품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걸 바라지 뭐 저희들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날 잊지 말아요. 다시 4월이 올 거예요. 나를 잊지 말아요. 다시 4월이 올 거예요. 남쪽 바다 멀리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때 노래하며 올게요. 나 철부지 종달새 되어 거리마다 가득 눈부신 초록이 번져갈 때 손 흔들며 올게요. 나 싱그런 이파리 되어 푸른 하늘 종달새 지저귀면 날 맞아주세요. 푸른 거리 새잎이 춤을 추면
잊지 말아요. 계절이 돌고 돌듯 슬픔이 웃음으로 돌고 돌아 영원히 만날 거예요. 우리 따뜻한 이별 안에서 영원히 만날 거예요. 우리 따뜻한 이별 안에서. 네,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입니다. 지금 동거차도에서 저 어선을 빌려 타서 약 10분 정도 달려와서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는 부표 하나, 이곳이 침몰 사고 현장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세월호 침몰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2학년 문지성양의 아버님이십니다. 아버님, 얼마 만에 지금 사고 현장에 나오신 겁니까? 저는 한 3주 전인가요? 네. 여기를 한번 왔다 갔었습니다. 잠깐. 네. 네, 그때도 그 풍랑주의보 때문에, 네, 2, 30분밖에 시간이 없었는데, 네, 그때 여기 잠깐 왔다가, 이 장면을 좀 기록을 하고 싶었는데, 하지를 못했어요. 너무 시간이 급박해서. 아까 저하고 백목항에서 동거차도는 큰 배를 타고 이렇게 관람하셨는데 사고 현장에 나오시니까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세월호가 잠들어버린 현장입니다. 들어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의 소명을 다 못했던 이 자리, 수학여행길에 묻어버렸던 이 자리, 이 바다는 그냥의 바다가 아니겠지요. 이 바다가 대한민국 바다 맞습니까? 아까 동거차도에서 여기 어선을 빌려 타고 10분 정도 달려오는 와중에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 전에 지성량이 발견된 바다. 그러니까 지성량은 세월호에서 유실이 돼가지고 바다 위에서 발견됐다. 아까 지성량 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그 지성량이 발견된 지점 지나셨을 때 저한테 귓속말로 이곳이 그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나면서 좀 어떠셨습니까? 글쎄요. 나중에 애한테 물어보시죠. 네. 이제 돌아가시는 길인데요. 다시 동거차도. 네, 방금 후표일을 또 지났습니다. 지성이한테 옛날에 써놓은 편지가 있어요. 천천히 가라. 천천히 가라. 왜 천천히 가라 하냐면 내가 가야 할 곳이니까 가긴 가는데
뭐 조금 만들어 놓고 가야 되니까 그 자식 달리길 잘해가지고 아마 멀리 갔을 거예요. 지금은 솔직히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뭐 제대로 하나라도 된 게 있어야지. 가자니 얼굴도 안 쳐다볼 것 같고 손도 안 잡아줄 것 같고 나는 이런 게 내가 힘든 것도 있지만 이게 너무 싫습니다. 이게 세월호 특별법은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보여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그냥 그대로 보여달라고 하는 거거든. 그날에 있었던 일과 지금까지 진행된 일을 그냥 여과 없이 그대로 얘기를 좀 하게 해달라는 게 세월호 특별법인데 되지도 않은 유병헌법은 각종 언론에서 수일 동안 거기에 관계했던 목사도 나오고 거기에 관여했던 함께 일했던 사람들도 나와서 자람까지 하는데 세월호 사고 이후 세월호 가족이 나와서 자람하는 거 봤어요. 한 사람도 불러내지 않잖아. 그 가족을 왜 안 불러내냐? 대한민국의 언론이 왜 안 불러내냐? 무식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인데도 왜 안 불러내느냐? 맞짱 떠가지고 얘기하면 그 새끼들이 할 얘기가 없거든. 왜? 나는 여기서 현장을 왔잖아. 지네가 박사면 뭐래? 무슨 전문가가 필요했어? 내가 여기서 눈으로 봤는데 나하고 다이다이 떠가지고 얘기할 놈이 아무도 없으니까 유가족 자라매를 한 번도 안 하잖아. 가슴에 배지를 단 놈이 지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놈들과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살아가는 이 국민들의 싸움이 누가 이기고 지고 하는 그런 문제를 벗어나가지고 동방 예의지구는 개나발통 예의지구야. 그 가슴에 노란 리본 하나 담는 게 그렇게 어려워. 한쪽 장은 노란 리본이고 한쪽 장은 배지야. 대통령 가슴에도 리본이 없어. 가슴이 없는 사람이야. 부모가 돼봐야 가슴이 있는 거지. 기본 양심이 있다 그러면 그 리본 무게가 우리 유가족들한테는 천금만금이 무게가 되지. 그 무게가 얼마나 나가겠어? 1kg가 나가, 10kg가 나가. 그리고 대한민국 안전을 얘기하고서 안전행정부 죽이는 행정부, 몰살시키는 행정부. 누가 과연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안전을 이야기할 수 있어? 제대로 만들고 안전행정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안전법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그 안전한 법을 안전행정부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만들어 놓고 식어지면은 그 행정부처가 있는지 누가 기억을 하겠냐고.
이제까지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 큰 사고 나면은 북한 방송 내보는 그런 나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김정은이 사진 내보내는 나라. 아빠도 가야지. 나가야지. 아닙니다. 저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있어? 예. 그래도 잊지 않고 함께 가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지금도 전국 곳곳에 우리 국민들이 서명을 해주고 계시고 진실규명이고 우리는 싸워야 돼. 살아있는 그날까지 누구랑 싸우냐? 희한하게도 대한민국 정부라는 거야. 다른 나라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아주 웃기지도 않는 코미디 한다고 그럴 거야. 사고도 코미디, 수습도 코미디, 조사도 코미디. 애새끼 다 죽여놓고 쪽팔리지 않고 찌라시나 쪽팔리는 코미디. 니네가 포기해도 나는 포기 안 해. 예, 진도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다시 동거차도로 돌아오며 문지성 양 아버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차마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지성 양 아버님께서 하는 말씀 들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침몰 사고 현장에 부표 하나가 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오늘 많은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동거차도에서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였습니다.